서울 테헤란로의 마천루 사이. 혁신적인 IT 기업으로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넥스트젠 주식회사 넥스트겐 코업의 본사 1층 로비는 아침부터 면접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이들이 저마다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 사이로 오가는 회사 직원들의 발걸음 또한 평소보다 분주해 보였다. 오늘 넥스트젠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사업팀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중요한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 북적이는 인파 속 유독 한 사람의 존재는 주변의 모든 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한지우. 그녀는 마치 십수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회색 정장을 어색하게 걸치고 있었다. 정장은 몸에 제대로 맞지도 않아 어딘가 헐렁해 보였고, 구두는 앞코가 살짝 닳아 있었으며, 손에 든 가방은 누가 봐도 싸구려 시장에서 구입한 듯한 투박한 디자인이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질끈 동여맨 머리. 그녀의 모습은 이곳 최첨단 IT 기업의 세련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금 저 초라한 행사에게 젊은 여성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수익권에 빛나는 거대 기업 하늘그룹의 최연소 회장 한지우라는 사실을, 그녀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넥스트젠의 평범한 신입사원 면접장에 나타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하늘그룹은 최근 넥스트젠에 대한 대규모 투자 혹은 M&A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고, 한지우는 서류상의 화려한 보고서나 정제된 프레젠테이션 뒤에 가려진 이 회사의 진짜 속살, 즉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의 진정한 역량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사람을 중시하고 능력 위주로 평가한다는 넥스트젠의 기업 이념이 과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지우는 일부러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지원자로 위장했다. 학력은 지방 사립대 졸업, 경력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2년 근무,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일부러 어머니가 젊었을 적 입었던 낡은 정장까지 꺼내 입었다. 그녀의 이런 완벽한 변장은 곧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면접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듯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의아함과 황당함이 뒤섞인, 혹은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담긴 그런 종류의 시선들이었다. 어머, 저 사람 뭐야? 오늘 면접 복장 자유라고 했나? 무슨 시골에서 갓상경한 사람 같지 않아? 넥스트젠이 언제부터 저런 사람도 뽑았대?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혹시 청소부 면접 보러 왔나?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지원자들의 수군거림이 지우의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명품 정장에 최고급 구두,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로 무장한 채 지우를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내까짓게 감히 우리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해 하는 오만함과 선민의식이 역력했다. 지우는 애써 태연한 척 대기실 한 구석에 마련된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두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었고, 그녀의 두 눈은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그녀가 오늘 이곳에 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잠시 후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지우의 이름을 불렀다. 한지우 씨, 한지우 씨 계십니까? 여직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웃음과 함께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단 말이야 하는 듯한 의구심이 묻어 있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대기실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몇몇은 대놓고 혀를 차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지우는 꿋꿋하게 여직원을 따라 면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마주치는 직원들의 의아한 눈초리는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서류 전형을 통과했지 하고 묻는 듯했다. 이것이 바로 넥스트젠의 민낯인가. 겉으로는 혁신과 개방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과 배경으로 판단하는 전형적인 한국 기업의 모습. 지우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에는 일렀다.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될 터였다. 면접관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면접실 문이 열리고 지우는 긴장된 표정에 다른 지원자 2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면접 관석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은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으로 보아 오늘 면접의 책임자인 듯했고, 양옆에는 그보다 젊어 보이는 2명의 남자가 배석해 있었다. 그가 바로 넥스트젠의 인사팀장이자 오늘 면접을 총괄하는 박성진 부장이었다. 박성진 부장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훑어보던 시선을 들어 가장 먼저 한지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아함과 함께 약간의 불쾌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시작부터 꽤나 흥미진진하군. 지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알 수 없는 기대감에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늘 이 면접을 통해 넥스트젠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볼 작정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오만하고 편협한 사람들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선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면접실 안의 공기는 예상대로 차갑고 무거웠다. 가운데 앉은 박성진 부장은 한지우의 이력서를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양옆의 면접관들 역시 노골적인 따분함과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이런 지원자가 어떻게 서류 전형을 통과했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한지우 씨라고 했죠. 박성진 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말투에는 상대를 낮춰보는 듯한 미묘한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군요. 졸업한 대학도 우리 회사 기준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솔직히 말해서 한지우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 좀 의아합니다. 혹시 특별한 빽기라도 있는 건 아닙니까? 박성진은 대놓고 비꼬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면접의 기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인신공격이었다. 양옆의 면접관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잠시 박성진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오히려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느껴졌다. 부장님, 저는 제 능력과 열정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이력서나 배경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오늘 면접을 통해 저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성진은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지만
이내 더욱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가능성이라. 글쎄요. 한지우 씨가 오늘 입고 온 그 정장만 봐도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군요. 혹시 면접 복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를 얕보는 겁니까? 그의 시선은 지우의 낡은 정장을 경멸하듯 훑어내렸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면접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복장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차림보다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넥스트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응수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면접관들의 무례함과 편견을 통해 넥스트젠의 조직 문화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성진과 다른 면접관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한지우는 불합격이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듯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질문들만을 던지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다면 당신 같은 스펙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회사는 매우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조직입니다. 한지우 씨처럼 뭐랄까 좀 느긋해 보이는 사람이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혹시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는 편이죠? 술이라도 마시면서 푸는 건 아니겠죠? 그들의 질문은 하나같이 모욕적이었고 지원자의 능력보다는 약점을 들춰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때로는 재치 있게 답변하며 면접관들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당신 같은 스펙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저의 부족한 스펙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끈기와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넥스트젠이 직면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저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하며 자신의 강점을 어필했다. 또한 느긋해 보인다는 지적에는 저는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실행에 옮길 자신도 있습니다. 라고 응수하며 자신의 신중함과 추진력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녀의 답변은 막힘이 없었고 그 안에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깊은 통찰력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박성진과 면접관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얕잡아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비범함에 조금씩 말문이 막히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평범한 지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굳어진 편견과 오만함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지우의 뛰어난 답변에 자존심이 상한 듯 더욱더 억지스럽고 유치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한지우 씨,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3가지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겠습니까? 물론 핸드폰이나 배는 안 됩니다. 혹시 남자친구는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야근이 잦은데 남자친구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지우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면접이 아니라 거의 희롱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했다.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약속된 면접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박성진 부장은 시계를 한번 쳐다보더니 마지막이라는 듯 지우에게 말했다. 한지우 씨, 오늘 면접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회사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지우 씨에게는 좀 더, 뭐랄까,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도서관 사서라든가.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조롱과 무시가 가득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관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면접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오늘 면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다. 면접실을 나오는 지우의 등 뒤로 박성진과 면접관들의 안도하는 듯한, 그리고 여전히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말 오늘 면접은 최악이었어. 저런 애를 서류 통과시킨 인사팀도 문제야.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 아깝게 뭐 하는 짓인지. 지우는 그들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조용히 면접 대기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들끓고 있었다. 넥스트젠이라는 회사에 대한 그녀의 평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오만하고 부패한 조직에 그들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 지금 바로 시작하지. 면접실을 나선 한지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발걸음으로 넥스트젠 본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 겪었던 모멸적인 면접 상황과 면접관들의 오만한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저런 사람들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다. 하늘그룹의 이름으로 저런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M&A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군. 지우는 이미 마음속으로 넥스트젠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면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 한적한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미리 약속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바로 하늘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이번 넥스트젠 인수합병건을 총괄하고 있는 김동욱 이사였다. 김 이사는 오늘 지우의 자맹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으며 그녀의 신호가 있을 경우 즉시 다음 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이사님, 저 한지우입니다. 방금 넥스트젠 면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김동욱 이사는 정확히 간파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상황은 예상했던 대로입니까? 수학이 넘어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사님,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문화 전체에 심각한 병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지원자를 대하는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우는 방금 전 면접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김 이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렇다면 회장님의 최종 결정은 변함없으신 겁니까? 네,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무례를 범했던 그 면접관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지금부터 제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지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단력은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김동욱 이사에게 몇 가지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고 김 이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결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넥스트젠에서 겪었던 일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기업의 미래와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고 능력보다는 줄서기와 아부에 능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조직 문화. 그런 곳에서는 결코 진정한 혁신이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다. 한편 넥스트젠의 면접실 안에서는 한지우가 떠나고 난 뒤에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성진 부장과 다른 면접관들은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방금 전 상황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말 별꼴이야. 요즘 애들은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없어. 면접 보러 오면서 옷차림이 저게 뭐야? 한 면접관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서류에서 점수를 좀 땄다고 해도 저런 태도로는 어림도 없죠. 우리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다른 면접관도 거들었다. 박성진 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차장, 이 과장, 오늘 면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지. 한지우 지원자는 뭐 특별히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원자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를 신중하게 선발하도록 하게. 알겠나?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두 면접관은 박성진 부장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지우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간 불쾌한 기억을 남긴 해프닝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이 면접실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선두에는 넥스트젠의 대표이사인 정재환 사장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의 뒤로는 오늘 처음 보는 듯한 낯선 얼굴의 중년 남성과 몇몇 실무진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 낯선 중년 남성이 바로 하늘그룹의 김동욱 이사였다. 정 사장님, 이사님 여긴 어쩐 일로? 박성진 부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렸다. 다른 면접관들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정재환 사장은 박성진 부장을 싸늘한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김동욱 이사를 향해 깍듯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김 이사님,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해 주셔서 황공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미처 준비가 부족하여 결례를 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긴장하고 아부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동욱 이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정 사장님, 사실 오늘 제가 이곳을 찾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 이곳에서 면접을 본 한 지원자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입니다. 한지우 씨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동욱 이사의 입에서 한지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성진 부장과 두 면접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설마 그 한지우가 이 엄청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란 말인가? 그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한지우 씨 말씀이십니까? 네. 물론 기억합니다만 그 지원자는 저희 회사의 채용 기준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박성진 부장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김동욱 이사는 박성진 부장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정재환 사장을 향해 말했다. 정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방금 전 한지우 씨의 면접 영상 기록과 평가 자료들을 제가 직접 한번 검토해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하늘그룹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재라서 말입니다. 만약 이번 채용에서 넥스트젠이 그분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 그룹 차원에서도 아주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그룹. 그 말에 박성진 부장과 두 면접관은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하늘그룹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자신들이 방금 전 그렇게 모욕하고 내쫓듯이 대했다는 말인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다. 정재환 사장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노련한 경영자답게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네, 물론입니다. 김 이사님, 지금 즉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 뭘 꾸물거리고 있어. 어서 김 이사님께 관련 자료들 전부 가져오지 못하고 그는 박성진 부장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박성진 부장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허둥지둥 면접 자료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면접실 안의 공기는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과 공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절대 갑의 위치에서 지원자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제 한순간에 을 중의 을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 한지우는 과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그녀는 왜 이런 엄청난 쇼를 벌인 것일까? 모든 의문과 공포가 회오리처럼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박성진 부장과 2명의 면접관이 한지우에 대한 뒷담화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면접 준비를 하려던 찰나 면접실 문이 예고 없이 벌컥 열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서 지원자들을 쥐락펴락하던 그 오만한 공간에 이제는 그들조차 감히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등장한 것이다. 넥스트젠의 정재환 사장이었고 그의 옆에는 하늘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이번 M&A 실사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욱 이사가 조금은 싸늘한 그러나 예리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들 뒤로는 비서들과 실무진 몇몇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최고위층의 등장에 면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3명의 면접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장님, 그리고 김 이사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박성진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특히 김동욱 이사의 존재는 그를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늘그룹의 실세가 왜 이 시간에?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들의 면접실을 찾았단 말인가. 정재환 사장은 박성진 부장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김동욱 이사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었다. 김 이사님, 이렇게 직접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면접 과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혹시라도 하늘그룹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김동욱 이사는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정 사장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저 오늘 넥스트젠에서 아주 중요한 신규 사업팀 면접이 있다고 들었고 마침 시간이 되어 잠시 참관도 하고 격려도 할 겸 들렀습니다. 저희 하늘그룹에서도 이번 넥스트젠의 신규 사업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격려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풍겼다. 아, 네, 물론입니다. 이사님, 저희도 이번 채용에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오늘 오전 면접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박성진 부장이 재빨리 끼어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는 어떻게든 김동욱 이사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지만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다. 그렇습니까? 마침 잘 됐군요. 그럼 박 부장님, 오늘 오전 면접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눈에 띄는 인재라도 있었는지요? 김동욱 이사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나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그의 시선은 박성진 부장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성진 부장은 순간적으로 한지우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설마 하늘그룹의 이사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인재가 그 초라한 행색에 여자일 리는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신의 날카로운 안목과 엄격한 채용 기준을 어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이사님, 오늘 오전에도 여러 훌륭한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넥스트젠에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인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몇몇 지원자들은 기본적인 자질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희 면접관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는 은근슬쩍 한지우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흘렸다. 그는 김동욱 이사가 자신과 같은 엘리트로서 자신의 이런 깐깐한 평가에 동조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지원자라. 예를 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김동욱 이사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예를 들자면 면접 복장부터가 엉망이라거나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혹은 너무 과장된 스펙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지원자들은 단호하게 걸러내고 진정으로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재만을 선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부장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지우의 낡은 정장과 당돌했던 답변들이 떠오르며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김동욱 이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박성진 부장을 응시했다. 그의 알 수 없는 침묵에 면접실 안의 공기는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성진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렇군요. 박 부장님의 엄격한 기준 덕분에 넥스트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동욱 이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더 예측하기 어려웠다. 혹시 오늘 면접 본 지원자들 중에 한지우라는 이름의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성진 부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설마 아니겠지. 우연의 일치일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한지우 씨 말씀이십니까? 네. 있었습니다만 그 지원자는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다.
옆에 있던 두 명의 면접관 역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김동욱 이사는 그들의 반응을 차갑게 지켜보며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한지우 씨 때문입니다. 저희 하늘그룹에서 아주 오랫동안 주목해왔던 인재인데 마침 이번에 넥스트젠 신규 사업팀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면접실 안에 울려 퍼졌다. 박성진 부장은 이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하늘그룹에서 오랫동안 주목해왔던 인재를 자신들이 방금 전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하며 내쫓았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회사의 명운을 뒤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대형 사고였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한지우 씨의 면접 평가 자료와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분을 이곳으로 모셔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입니다. 김동욱 이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압박감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재환 사장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박성진 부장을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소리쳤다. 박 부장 뭘 하고 있는 건가? 어서 한지우 씨에게 연락해서 당장 이곳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리고 관련 자료들 전부 김 이사님께 전달하도록. 박성진 부장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려 제대로 번호조차 누르기 힘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오직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들이 저지른 오만과 편견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다. 면접실 안의 공기는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을 넘어 공포 그 자체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중심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한번 넥스트젠으로 향하고 있을 한지우라는 이름이 있었다. 박성진 부장은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한지우의 이력서와 면접 평가서 그리고 다행히 녹화되고 있었던 면접 영상 파일까지 찾아 김동욱 이사에게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듯했다. 옆에 있던 두 명의 면접관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김동욱 이사 쪽으로는 시선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재환 사장만이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과 초조하게 떨리는 손가락은 그 역시 극도의 긴장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동욱 이사는 박성진 부장이 건넨 서류들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한지우의 너무나도 평범한 이력서 그리고 그보다 더 형편없는 면접 평가 점수와 혹평 일색의 평가 의견들. 그는 마치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라도 읽는 듯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그런 태도는 박성진 부장을 비롯한 면접관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원자의 복장 및 태도 불량, 질문의 요지 파악 능력 현저히 부족, 조직 부적응 예상이라. 박 부장님께서는 이 한지우라는 지원자에 대해 아주 확고한 판단을 내리신 것 같군요. 김동욱 이사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박성진 부장에게 물었다. 그게... 네, 이사님, 저희 면접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판단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박성진 부장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지만
김동욱 이사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습니까? 혹시 면접 영상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하늘그룹에서도 이번 넥스트젠의 인재 채용에 관심이 많아서 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는지 한번 배워보고 싶군요. 김동욱 이사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정재환 사장이 즉시 지시하여 면접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한지우가 면접관들의 모욕적인 질문, 세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박성진 부장과 다른 면접관들의 추악한 민낯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면접실 안의 공기는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성진 부장과 두 면접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들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는지 깨닫고 처절한 후회와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김동욱 이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훌륭한 면접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아주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싸늘한 분노는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때였다. 면접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리고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방금 전 영상 속에서 모욕당하고 조롱받았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의 한지우였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낡은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와 함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마저 서려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박성진 부장과 두 면접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정재환 사장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지금까지 줄곧 냉철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던 하늘그룹의 김동욱 이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지우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도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아닌가. 회장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에, 회장님. 김동욱 이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강력한 폭탄처럼 면접실 전체를 강타했다. 박성진 부장과 두 명의 면접관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저 초라한 행색의 젊은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자 자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 하늘그룹의 회장이란 말인가.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고 입은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제 곧 닥쳐올 끔찍한 현실에 대한 공포감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정재환 사장 역시 충격과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하늘그룹 회장이 직접 넥스트젠의 상황을 살피러 올 것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마사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면접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오직 김동욱 이사의 회장님이라는 단어만이 허공을 맴돌며 그 무게감을 더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지우는 그런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장된 어수룩함이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함께 깊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싸늘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는 면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와 함께 진짜 면접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면접관과 지원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아주 특별하고도 잔혹한 면접이 될 터였다. 그리고 그 면접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동욱 이사의 회장님이라는 한마디는 그 자체로 거대한 폭풍의 서곡이었다. 면접실 안에 모든 공기가 일순간 멎어버린 듯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박성진 부장과 2명의 면접관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들처럼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한지우와 김동욱 이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어떤 사고나 판단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한지우는 그런 그들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둘러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부족한 스펙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우월감에 취해 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극도의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어딘가 주눅들어 보였던 어깨는 당당하게 펼쳐졌다. 낡은 정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고고한 봉황이 마침내 그 위험 있는 날개를 펼치는 듯했다. 그녀의 곁으로 김동욱 이사가 다가와 정중하게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다. 지우는 그 가방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함께 이번 넥스트젠 M&A 관련 극비 보고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서류들의 무게감만으로도 면접실 안의 공기는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다. 박성진 부장님, 그리고 2분 면접관님.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와 위험은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오늘 아주 특별하고도 유익한 면접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유익함과 감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그들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박성진 부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사람의 겉모습과 배경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의 하찮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가짜 이력서와 면접 평가서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넥스트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 시스템의 결과물입니까? 지원자의 진정한 능력과 잠재력보다는 그가 입고 온 옷과 졸업한 대학의 이름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곳. 그래서 넥스트젠이 지난 몇 년간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를 오늘 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지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성진 부장과 면접관들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에 절망하고 있었다. 정재환 사장 역시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한 회장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엄청난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저희 넥스트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이번 M&A 건이 무산된다면 넥스트젠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정재환 사장을 잠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와 절박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넥스트젠이라는 조직 깊숙이 뿌리내린 심각한 병폐의 단면이었고 이대로 넘어간다면 제2치의 3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 분명했다. 정 사장님, 저는 오늘 넥스트젠의 가능성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넥스트젠의 현실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현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넥스트젠이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 진정으로 거듭날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성진 부장과 2명의 면접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간이 온 것이다. 김동욱 이사님, 지금 즉시 넥스트젠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 3사람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오늘 면접 과정에서 보여준 저들의 직무태만, 직권남용, 그리고 심각한 인격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부로 저들이 다시는 넥스트젠의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성진 부장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2 면접관 역시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잘 나가던 그들의 커리어는 그렇게 한순간에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교만이라는 이름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쌌다. 김동욱 이사는 즉시 정재환 사장에게 관련 절차 진행을 요구했고 정 사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를 수용했다. 그는 이제 하늘그룹 회장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면접실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마저 뒤섞인 그들의 눈빛.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이번 일이 그들에게 그리고 넥스트젠 전체에 아주 값비싼 교훈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오늘 면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에게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김동욱 이사와 함께 유유히 면접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넥스트젠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폭풍은 낡고 부패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씨앗을 싹 틔우게 될 터였다. 한지우라는 이름의 젊은 회장이 일으킨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의 시작이었다. 한지우 회장의 갑작스러운 정체 공개와 그에 따른 후폭풍은 넥스트젠 주식회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성진 부장을 비롯한 면접관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직위가 해제되었고 정재환 사장의 지휘 아래 강도 높은 내부 감사와
인사개혁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하늘그룹의 김동욱 이사는 옵서버 자격으로 이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한지우 회장의 의중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며칠 후 한지우는 넥스트젠의 임시이사회를 직접 주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장된 어수룩함이나 분노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하늘그룹 총수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정재환 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넥스트젠의 임직원, 여러분, 지우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저는 지난 며칠간 넥스트젠의 가능성과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넥스트젠이 지난 몇 년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과정의 공정성을 경시했으며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번 잠행 면접을 통해 드러난 넥스트젠 내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겉모습과 배경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릇된 채용 관행, 능력보다는 줄서기와 아부에 능한 자들이 승진하는 불공정한 인사 시스템, 그리고 상명하복과 권위주의에 젖어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억압하는 경직된 조직 문화까지.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 안의 모든 임직원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깊은 반성의 빛을 보였다. 하지만 저는 아직 넥스트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만약 넥스트젠이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을 통해 진정으로 거듭날 의지가 있다면 우리 하늘그룹은 넥스트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넥스트젠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위에서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평가받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넥스트젠에 대한 M&A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대신 조건부 대규모 투자 및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다. 그것은 넥스트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회생의 기회이자 동시에 하늘그룹의 엄격한 관리 감독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정재환 사장은 한지우 회장의 제안을 숙고 끝에 받아들였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지우는 그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히려 그에게 내부 개혁의 선봉에 설 것을 주문했다. 그의 리더십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넥스트젠에는 그야말로 피바람이라고 불릴 만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다. 박성진 부장과 같은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자들은 가차없이 퇴출되었고 그 자리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채용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편되었으며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장려하는 새로운 조직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지우 회장은 하늘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넥스트젠에 파견하여 개혁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자신도 수시로 넥스트젠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 그녀는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현장의 작은 문제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갔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강력한 리더십은 넥스트젠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주었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며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갔다. 시간이 흘러 넥스트젠은 과거의 오명과 침체를 벗고 대한민국 IT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 철학은
넥스트젠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한지우 회장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의 이번 잠행은 단순한 기업 실사를 넘어 하나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안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셈이다.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하늘그룹 전체에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직 문화 진단 및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 경영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다. 그녀의 혁신적인 리더십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많은 기업들이 그녀의 경영 철학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한지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이자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깊은 지혜와 함께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그날의 특별했던 면접을 떠올리곤 했다. 낡은 정장과 초라한 행색 속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세상의 편견과 오만함에 정면으로 맞섰던 그 순간들을. 그것은 그녀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안겨준 소중한 기억이기도 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겉모습이나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능력과 인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그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 한지우는 오늘도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이끄는 하늘 그룹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 전체를 더욱더 공정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한때는 낡은 옷 속에 가려졌던 젊은 회장의 위대한 꿈이 이제 세상을 향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